오펠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들은 항상 이번에는 상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오펠은 2004년부터 귀여운 바다 괴물들의 이미지를 차에 숨겨놓고 있어요. 그해 어느 일요일 오후 오펠 디자이너 디에트마 핑거는 집에서 새 자동차 인테리어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일 지루한 부분에 도달했을 거예요. 글러브 박스 바깥쪽 패널 디자인하는 거요. 조수석 문이 완전히 덮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패널의 플라스틱 대가 글러브 박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중요하죠. 핑거는 독창적인 걸 생각해낼 수 없었어요. 그의 아들은 대에 상어를 그려보라고 편하게 얘기했죠. 핑거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음날 수석 디자이너에게 상어 스케치를 보여주었고 그 또한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때부터 상어가 글로브 박스를 넘어 오펠의 숨은 특징이 되었던 거예요. 자피라 미니밴 조종석 안에 상어 3마리가 있어요. 상어들은 아담시티 카와 아스트라 해치백 안에도 한 자리 얻었어요. 이 귀염둥이들의 정확한 위치는 오펠 최고 경영진에게도 비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차에서 상어를 찾는 걸 재미있어 하죠. 폭스바겐은 다양한 바람의 이름을 따서 자동차에 이름을 지어요. 파사트는 무역풍, 시로코는 지중해풍의 일종인 시로코에서 이름을 따왔고 폴로는 극풍을 의미하고 제타는 독일어로 제트기류를 의미해요. 최초의 와이퍼는 1905년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때까진 운전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천으로 앞유리를 닦아야 했죠. 이 모든 건 메리 앤더슨이 뉴욕시의 어느 눈 오는 날 시내 전차를 타고 있을 때 바뀌었어요. 운전자가 나가서 눈을 닦아내기 위해 계속 정차하고 지연되는 것에 너무 지쳐버린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초의 와이퍼를 스케치했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레버를 당기면서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했죠. 앤더슨은 장치에 특허를 내고 제조회사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들은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후 다른 발명가가 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윌리엄 폴버스가 최초의 진공 자동 와이퍼를 만들었어요. 크라이슬러 200 차량에는 아주 멋진 맞춤형 바닥 매트가 있었어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인 디트로이트의 지평선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지평선에 뭔가가 빠졌어요. 그들은 제너럴 모터스의 본사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이 회사는 수년간 크라이슬러의 주요 경쟁사였어요. 도요타 로고에서 T라는 글자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회사 이름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 TOY 그리고 A가 있어요. 현재 로고를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안쪽 타워는 구매자의 마음과 회사가 서로 겹쳐 신뢰하는 마음을 상징해요. 배경의 공간은 회사 앞에 놓인 무한한 기회를 상징하고요. 1948년 랄프 티터가 정속 주행장치를 발명했어요. 그는 5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놀라운 촉각과 청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모퉁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았고 멀리서 다가오는 차들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비록 많은 대학들이 그의 지원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티터는 결국 대학 학위를 받았고 최초의 스피도 스탯을 발명했습니다. 자동차가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경고로 운전자의 발에 저항하는 압력을 느끼게 하는 속도 제어 장치였어요. 페달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운전자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더 밟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단어 찾기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음 차로 피아트 판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문 앞쪽에 판다라는 글자가 위아래 옆으로 펼쳐져 있어요. 하지만 단어 찾기 게임이 그리 흥미롭진 않을 거예요. 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지프 레니게이드에는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에 지프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앞유리 가장자리에는 작은 만화로 그려진 지프가 있어요. 하지만 아마 숨은 특징 중 제일 멋진 건 주유실에서 안녕 하고 여러분을 쳐다보는 거미일 거예요. 현대의 고급형 제네시스 자동차에는 독특한 퍼들 라이트가 있어서 앞쪽 옆문을 비추고 도로에 제네시스 로고를 투사해요. 멋진 효과를 보려면 스마트키로 조명을 활성화해야 해요. 대부분의 현대 자동차에는 특히 혼잡하거나 좁은 도로에서 후진하기 쉽게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최근에 폭스바겐 골프와 파사트에도 이 카메라가 있는데 회사 로고 뒤에 숨어 있어요. 후진을 넣을 때만 볼 수 있고 로고가 뒤집혀요. 렌즈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조치죠. 테슬라를 운전하신다면 음악 볼륨을 11로 설정해보세요. 이 비밀스러운 특징은 마큐멘터리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에 대한 오마주예요. 또 T 버튼을 누르고 홀리데이라고 입력하면 차가 멋진 라이트 쇼를 시작할 거예요. GPS 시스템을 통해 마리오 카트 게임에 나오는 유명한 무지개색 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키는 미니어처 자동차예요. 찰스 구디어는 1839년에 우연히 가황 고무를 발명했어요. 그는 고무 조각과 핀으로 실험을 하다가 뜨거운 난로 위로 유황이 섞인 인도 고무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고무는 검고 질겨졌어요. 구디어는 발명품에 특허를 냈지만 나중에 그의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실패하면서 많은 법적,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겼죠. 구디어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인 약 2억 원의 빚을 남겼어요. 그의 발명품이 수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포드 모델 T는 20년 만에 1,500만 대 이상 팔리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1972년 폭스바겐 비틀이 그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고 나중에 도요타 코롤라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죠. 이 도요타 모델은 2021년 기준으로 5천만 대 이상 판매됐어요. 1997년, 지금은 은퇴한 영국인 조종사인 앤디 그린은 자동차로 도달한 가장 빠른 지상 속도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트 동력 차량인 스러스트 SSC를 네바다의 블랙록 사막으로 가져갔어요. 그게 시속 1228km의 속도로 음속 장벽을 깬 최초의 자동차가 됐죠. 숙련된 운전자라면 속도를 올리거나 멈추기 위해 페달을 내려다보는 법은 없죠. 하지만 페달이 맞춤형인 르노 트윙고 RS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페달에 비디오 게임처럼 진행, 일시 정지, 중지 표시가 돼 있어요. 유명한 람보르기니 로고에는 숨은 의미가 2개 있어요. 우선 이 황소는 4월 28일에 태어난 황소자리였던 회사의 설립자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의 별자리를 나타내요. 이 로고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황소를 속도, 힘, 그리고 위험과 연관시키기 때문이에요. 처음 로고가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페라리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두 로고 모두 같은 모양의 방패, 금색과 검은색을 사용했고 동물을 특징으로 해요. 람보르기니는 늘 페라리를 회사의 라이벌로 여겼다는 걸 부인하지도 않았어요.